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부모의 양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남서울대학교 도미향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생활 중에 아이가 다쳐서 왔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모님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소연이 어머니시죠? 어린이집의 김아무개 교사입니다. 하고 연락이 오면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왜? 아직 하원할 시간도 아닌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불안감이 갑자기 엄습하잖아요. 혹시 사고라도?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라는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받게 되죠. 만약 우리 아이가 유아교육기관에서 다치고 돌아온다면 부모님은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다쳤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치료가 제대로 잘 되고 처치가 잘 이루어지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불안감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또는 기관에서 자녀가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하며 부모로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이가 실수로 책상 또 의자의 모서리에 넘어지고 부딪히고 해서 눈썹이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팔이나 발목, 골절이 되는 것, 이런 경우 외에도 또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이렇게 손이 틈새에 끼거나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고요. 장난감 때문에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아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의 부주의, 선생님이 아이를 잘 케어하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교육기관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물론 요즘은 워낙 안전과 환경에 대해서 많이 점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위험한 환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린이집의 환경 때문에 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이가 다쳤을 때 부모님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아이가 다치게 되면 부모님 마음이 정말 불안하고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그런 상태가 올 수 있죠. 그리고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선생님 혹은 원장님에게 막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마음의 진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불안감, 걱정스러움이 아이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은 어린이집으로 즉시 연락을 해서 상황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때 어린이집에 아이가 다친 정황, 그리고 상세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만약 병원을 갔다면 어느 정도 처치가 됐는지, 혹시 또 눈이 이렇게 찢어지고 하면 가끔씩 이제 그걸 조금 축소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런 쌤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일이 커지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살짝 정확하게 정황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아이가 다친 정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은 후에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어린이집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 조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취해진 의료 조치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이의 상태와 상처의 정도,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치료를 했는지, 어떤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필요한 조치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이의 상태에 따라 부모는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황이 심각하다면 의료시설로 이송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린이집에서 치료를 하거나 또 휴식을 통해서 아이가 안정이 될 때까지 지켜봐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는 진료비, 약 처방 영수증 등 서류를 챙기는 것이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잘 챙기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5번째는 대화 및 의견을 교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선생님들과 협력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때 어린이집과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감정적인 그리고 막 분노가 올라오면서 도대체 선생님이 아이를 어떻게 봐서 우리 애가 이렇게 다치게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성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정말 선생님과 대화가 멀어지겠죠.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다쳤는지 담임 선생님에게 들어보시고 상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CCTV 요청을 해서 상황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원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사고 직후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6번째는 의료에 관련된 서류 또는 관련 사진, 영상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번째, 아이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다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안전과 회복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 아이를 의료시설로 이송하거나 집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부모는 아이가 다쳤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고 아이의 회복과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기관에서 안전사고 매뉴얼에 대해서 우선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하게 될 때 부모님은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하시게 되죠. 그때 부모 동의서 그리고 조사서 등 여러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중에 응급처치에 관한 동의서도 제출하시게 됩니다. 이 양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가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초로 누구와 연락을 하게 될지, 2번째는 또 누구와 연락을 할지, 그리고 어떤 병원에 갈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미리 확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을 원에서는 보고 연락을 취하게 되죠. 나중에 사고가 일어나면 그 응급처치 동의서에 있는 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처치를 했는지 부모님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새학기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나눠주는 운영 안내 책자에도 기관에서 조치하는 감염병 질환의 예방과 관리 대책,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 환화 처리 지침, 상해 유행에 따른 응급처치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 하재, 배상보험 가입 안내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상해, 하재, 배상보험은 필수 가입으로 안전공제를 통해서 가입되고 있고 어린이집은 지자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내오는 서류들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시기보다는 꼼꼼히 살펴보시고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히 우리 아이가 다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다쳤는데 기관에서 뭔가 솔직하지 않은 것 같을 때 어떻게 할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눈 위에 좀 찢어졌다. 선생님은 별로 안 다쳤다 하고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CCTV를 보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CCTV를 보자고 말을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뭔가 선생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나 기관과의 신뢰 형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선생님하고 소통하면 좋을까요? 먼저 선생님과 아이가 다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용하고 침착하게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침착하게 연락을 하셔서 선생님 오늘 우리 서윤이가 교실에서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어떻게 처치가 됐는지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차분차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로서 걱정과 관심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이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더 잘 인지하도록 도와주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야기 안 하고 왜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지 이해하려고도 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아이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고 막 일이 커질까 봐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생님의 마음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 열린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아무리 경미한 것이라도 미리 전화를 해달라, 즉시 통보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또 앞으로 똑같은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원가 부모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이용 절차를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에서는 사건 보고를 하게 되고 그럼 접수 확인을 하고 이제 청구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제급여를 산정하고 공제회에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고 이 사건은 이제 종결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원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발생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담임 교사가 작성하고 엄마다 이제 공제 담당 선생님이 있거든요. 이 공제를 잘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근데 혹시 부모님이 개별적으로 진료 또는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그리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 약국 진단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진료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외부 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안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상해 유형별로 아이가 다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응급처치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응급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가족 모두가 이것을 잘 숙지한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